자, 이번 시간은 우리 그 전공과 관련된 진로 중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론트 개발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분리해서 이제 개발하는 방식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화면들, 그 다음에 화면과 관련돼서 주로 웹 기준이라면 자바스크립트 같고 화면에 대한 어떤 동적 제어들,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서버들과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든지 서비스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 프론트엔드에 해당되는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백엔드 부분은 뒤에 뭐 DB하고 주로 뭐 자바 클래스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업무 처리, 내부에 업무 처리하는 부분들을 해당되는 부분이 이 백엔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여튼 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분리하는 개발 방식 중에서 이 프론트엔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즉 프론트엔드 개발자다라고 이제 그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용어 자체가 계속 이렇게 혼용해서들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뭐 유사한 명칭으로 좀 보자면 웹 개발자라고 하는 이런 말도 이제 불러요. 근데 이제 이 웹 개발자는 조금 어, 눈에 보이는 이런 그 눈에 보이는 부분, 즉 프론트엔드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과거에는 이 웹 개발자라고 얘기를 하면 뒤에 그 데이터베이스나 자바 클래스나 하는 그런 부분까지 전체를 하여튼 웹 시스템을 전체 개발하는 사람도 웹 개발자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또 쓰기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유사한 용어로는 UI 개발자다.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클라이언트 개발자라고 하는 용어도 좀 뭐 혼자서 써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클라이언트 앤 서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그러면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고객이잖아요. 그죠? 고객. 그러면 실제 뒤에 이 우리 소프트웨어 시스템에다가 요청하는 부분들이 꼭 뭐 화면이 있던 없던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고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다라고 해서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런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해서 서비스해 주는 부분들이 이제 서버 쪽이다. 그래서 걔를 서버라고 칭한 다음에 합쳐서 클라이언트 앤 서버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있던 용어들이 좀 남아 있어서 이제 또 클라이언트 개발자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어쨌든 이런 용어들이 이제 비슷한 얘기들은 결국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 우리 시스템이 있으면 크게 눈에 보이는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부분의 개발을 담당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MVC 모델 개념을 굉장히 준수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결국 그 중에 모델 뷰 컨트롤이라는 모델에서 뷰, 즉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알고 있는 웹이나 앱들은 이런 MVC 모델을 다 적용을 하고 있어요. 적용을 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전부 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이제 각각 분리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 그러면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웹인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앱인 경우에는 이제 가장 처음 나왔던 우리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걸로 우리가 개발을 하잖아요. 그럼 그 결국 안에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SDK, 그 자바로 되어 있는, 또는 이제 애플인 경우에는 iOS SDK는 스위프트라고 하는 뭐 언어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네이티브 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하는 부분이 쭉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변화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변화를 해온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름이 이제 뭐 웹 개발자다 아니면 또 자바 개발자다. 근데 물론 이런 용어가 옛날에만 쓰고 현재는 안 쓰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많이 이제 혼재돼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용어로 불러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이제 이런 웹 개발자라는 것은 웹이 출현했고 확산이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직무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웹 개발자, 자바 개발자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HTML로 되어 있는 화면 만들고 자바스크립트로 동적 제어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요청에 대해서 자바로 클래스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들 주로 뭐 데이터베이스 크리에이트까지는 안 해도 그 조작하기 위한 SQL 정도들은 다 활용을 해서 개발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교수님이 여기다가 이제 자바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후에 뭐 자바 말고도 또 이제 자바만큼 크지는 않지만 .NET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쪽 그런 쪽 가면 C#, 처음에는 C++, C#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발전해 오는 부분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프론트엔드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구분이 없는 시절이었죠, 이때. 그죠? 그냥 개발자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MVC 모델에서 V나, 그 다음에 모델이나 다 전부 다 개발하는 이런 개념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신입사원들을 채용을 할 때는 뭐 프론트엔드냐, 여기 백엔드냐 이렇게 구분 없이 그냥 웹 개발자, 자바 개발자라는 개념으로 그냥 뽑아서 다 시켜보고 그 중에 이 친구는 프론트엔드가 굉장히 능력이 있구나. 이 친구는 또 백엔드가 굉장히 능력이 있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경력을 쌓은 다음에 분리를 해주는 그런 회사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교수님이 여기 이전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결국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하는 직무 나누기 전에는 어땠는지 그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는 이런 용어가 나온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럼 그때 이제 배경이 어떻게 했냐면 그 이전에는 웹만 있었는데 이때 각종 스마트 기기들, 즉 우리 사용하는 스마트폰들이 대세가 되고 그다음에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대세가 됐기 때문에 그런 앱들이 출현했어요. 앱, 그죠? 여기 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또는 갖고 개발하는 안드로이드 앱, 그다음에 iOS 앱들 이런 것들이 막 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출현했으니까 이때 이제 MVC 모델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막 적용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자, 지금 보면 실제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PC의 웹이나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있는 앱이나 그 안에서 처리하는 내용이나 데이터는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화면에 대한 디자인이 그 디바이스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 그 다음에 위에서 마찬가지로 걔를 뷰 부분에 해당되는 화면들을 개발할 때 적용되는 기술들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그거를 일일이 다 모든 것을 시스템을 다 나눌 수는 없으니까 실제 뷰에 해당되는 즉 화면과 관련된 부분은 웹과 앱을 따로따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되는 각종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처리를 해야 될 내용들은 하나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로 만들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결국 그 서버 역할을 해서 다 제공하는 게 자바들이 많이 쓰였지만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뭐 C샵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서비스하는 이런 부분으로 그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배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때 당시에는 조금 이제 구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갖고 웹 화면 개발하는 그 영역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앱으로 개발하는 그런 개발량들이 이렇게 많은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웹으로 개발하는 개발자들 중에 좀 화면 쪽을 좀 잘하는 이런 그 개발자들이 있으면 그 개발자들을 좀 전문화를 조금 시키면서 그런 개발자들한테 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활용을 해서 안드로이드 앱이나 iOS 앱 같은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로 시켰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전에 이 프론트엔드 단과 백엔드 단이 다 이런 구분 없이 전부 다 개발을 하는 그런 역할에서 좀 이제
이런 프론트엔드 단, 즉 화면에 보이는 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복잡도가 생기고 범위도 좀 넓어졌기 때문에 이때 개발자들이 중에 이제 프론트엔드에 굉장히 좀 소질이 있는 이런 개발자들이 모아서 결국 좀 전문화를 시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좀 구현 기술적으로 보면 조금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좀 CSS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요전 이렇게 프론트엔드 개발자 나오기 이전에는 물론 CSS 개념이 있긴 있었는데 지금처럼 뭐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웹페이지에 CSS를 따로 끄집어내지 않고요. 그냥 HTML 코드 안에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박아 넣는 이런 방식으로 실제 개발들이 처음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써야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나온 대두가 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때 이제 AJAX라고 하는 기술이 나왔죠. 그러면 요 기술은 뭐냐면, 결국 하나의 서버를 만들어서 웹이든지 앱이든지 어떤 동시에 서비스, 주로 데이터 중심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요 AJAX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나오는 네이티브 앱 개발하는 기술은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여기서 이제 좀 명확해졌죠. MVC 모델에서 뷰를 담당하는 뷰 부분을 개발을 담당하는 사람이 결국 프론트엔드 개발자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정립이 좀 된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세대로 넘어오면 요때 이제 어떤 배경이 되냐면 자, HTML5가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자, 지금처럼 그 전 세대 한번 봅시다. 자, 보니까 이때 어떤 불편이 있었죠? 웹과 앱에 대한 화면들을 다른 기술을 적용해서 각각 개발하는 이런 게 굉장히 대세였죠. 그러니까 안에 내용들을 보면 똑같은 비슷한 화면인데 어떤 디바이스의 제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발하는 그 개발 환경에 대한 어떤 특성으로 인해서 거의 비슷한 것을 각각 개발한다는 이런 좀 애로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HTML5라고 하는 즉 뭐 HTML5의 그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특이할 만한 부분이 뭐냐면 디바이스의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내가 정해진 설정에 따라서 화면의 사이즈가 조정된다든지 그죠? 이런 내용들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다라는 것이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웹브라우저 하나를 가지고 그 웹브라우저가 PC에 쓸 때는 PC 화면 크기에 맞게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쓴다라고 하면 스마트폰 크기에 맞게 그 다음에 또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쓴다 그러면 또 그 크기에 맞게 이렇게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기술들이 출현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CSS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배경으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 두 부분이 결국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자, 앞에 있던 이런 웹 화면 개발하는 부분에다가 HTML5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걸 준수해서 개발하면 하이브리드 앱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웹이든 아니면 스마트폰이건 애니 디바이스건 한 개 개발해서 다 쓸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하이브리드 앱을 개발하는 역할이 또 주어졌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CSS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화두가 됐는데 이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UI 컴포넌트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뭐 대표적인 게 보면 우리 인풋 HTML 태그에서 인풋 태그로 정해주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들 아니면 레디오 그죠? 아니면 셀렉트 아니면 또 그리드라고 해서 우리 테이블 형태 엑셀 표대로 나오는 그리드 컴포넌트 이런 것들이 이제 CSS 프레임워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져다가
재활용해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또 이런 부분이 환경이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다 일일이 그거를 다 개발자들이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때서부터 잘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개발하는, 즉 나와 있는 프레임워크들, 물론 이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큰 틀에 대해서 어떤 표준이나 규칙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 우리한테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갖다 쓸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그런 컴포넌트나 또 뭐 라이브러리나 클래스나 이런 것들이 막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는 뷰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재활용 개념으로 이제 굉장히 화두가 되면서 이런 역할로서 자리매김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부분이 이제 구현기술로 보면 HTML5가 굉장히 활성화됐고요. 그 다음에 이때 또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jQuery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또 우리가 쓰고 있어요. 물론 뭐 이 jQuery 안에서 AJAX도 쓸 수 있도록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 다음에 이 CSS 프레임워크는 뭐 대표적인 게 jQuery 기반의 이제 부트스트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트스트랩에 있는 UI 컴포넌트를 굉장히 활용을 해서 이제 막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좀 특이사항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요 CSS 프레임워크에 있는 UI 컴포넌트들을 활용을 했는데, 이것들이 벌써 웹 표준을 벌써 준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이전만 해도 실제 UI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웹에 관련된 표준들을 다 준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제시도 하고, 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거 만들어도 주고 하는 이런 웹 퍼블리셔들의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벌써 갖다 쓰는 그 자체가 각종 웹 표준을 벌써 준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웹 퍼블리셔의 업무가 확 축소가 됐던 그 시대가 바로 이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요 3세대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이때는 이제 어떤 부분에 또 변화가 지금 막 생겼냐면, SPA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활발해요. 거의 지금 요즘에 이제 대세입니다. 대세.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의 약자인데 결국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건가면 정적 페이지, 그죠? 정적 페이지는 실제 그 화면에 뜰 때 한꺼번에 한 번에 샥 내려오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좀 필요가 가능하다면 그런 정적 페이지, 즉 HTML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은 한 번에 가져다가 딱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만 서버에서 계속 받아오면서 보여주자, 처리를 하자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이 오면서 굉장히 요즘에 여러분들이 잘 보면 좀 느낄 텐데요. 좀 앱이나 웹이나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보이는 거나 PC나 뭐 애니 디바이스에서 보이는 이런 화면들이 굉장히 좀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거의 어떤 그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댄다든지 막 보여지고 숨겨지고 이렇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막 움직이죠. 그런 게 굉장히 매끄러워졌어요. 이 기술을 적용하면서 이 기술을. 그래서 원칙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만 서버에서 받아오고 한다라는 개념은 뭐 이때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앞에서 있었던 요 AJAX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주고받자라는 부분은 벌써 이때서부터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훨씬 더 발전시킨 거죠. 훨씬 발전시켜서 우리 사람이 그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매끄럽게 거의 비슷하게 이런 개념으로 막 갈 수 있도록 개념들을 제시를 하고 실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들도 막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환경에 대한 부분이 결국 SPA 개념을 딱 반영한 프론트엔드 개발 프레임워크들이 막 대두가 되면서 굉장히 이것들이 지금 핫하고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리액트, 앵귤라, 뷰라고 하는 세 개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리액트가 굉장히 대세예요. 조금 고전에는 이제 앵귤라가 조금 치고 올라와서 굉장히 최고로 인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오면서 조금 순위가 바뀌어서 리액트가
좀 더 인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리액트 기준으로 교수님 좀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요 3세대 때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뭘 하느냐? 자, 그러면 딱 이겁니다. 프론트엔드 개발 프레임워크, 지금 얘기했던 리액트나 앵귤러나 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특징은 여기서 조금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요것을 가지고 개발을 하면 굉장히 쉽게 웹과 앱을 동시에 이렇게 만들고 바로 이렇게 퍼블리싱, 동시에 이렇게 퍼블리싱이니까 출판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바로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역할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그 많은 부분에 또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1세대 아까 보면 여기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 요거 중에 조금 보면 이제 그다음에 요 네이티브 앱 개발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요 프론트엔드 개발 프레임워크를 쓰게 되면서 어쨌든 가장 불편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웹과 앱이 여기 있는 기술 부분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죠? 구현 기술이 틀렸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디로 좀 표준화를 시키면서 비슷하게 따라가 버렸나, 통일을 시켜버렸냐면 결국 웹의 웹의 기본 중심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웹과 앱을 동시에 만드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티브 앱 자체가 좀 제외가 되면서 그 다음에 HTML5 그죠? HTML5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개발 프레임워크. 자, 그래서 거의 프론트엔드 개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그냥 개발을 하면 거기서 갖다 쓸 게 있고 거기에 지켜야 될 웹 표준들이 다 지켜진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갖다 쓰는 것 같고 우리가 만들기만 하면 웹과 앱이 동시에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기술 부분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우선 요게 리액트에 대한 요 특징이에요. 가상 도면이라고 하는 또 이런 그 기술들을 또 추가를 했어요. 자, 우리가 돔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에서 이 HTML이 보면 처음에 나왔듯이 점점으로 연결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조가 쫙 돼 있죠. 우리 HTML에 되어 있는 이 그 트리 구조 형태대로 쫙 만들어지는 그게 돔인데, 자, 이게 이제 좀 웹의 특성이었던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항상 위에서 HTML을 서버에서 다 만들어줘서, 그죠? 만들어줘서, 즉 JSP가 그것을 다 실행해서 HTML로 만들어준 내용들이 내려와서 웹 브라우저에서 렌더링, 즉 그려지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웹의 구조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하나 뭐 좀 바뀌어도 물론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AJAX와 jQuery 기술 하면서 이게 나오면서 PC의 자바스크립트로서 HTML 부분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동쪽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뭐 이전에도 가능하긴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가능하게 하려면 조금 좀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HTML을 그려내는 부분에 만들어내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서버에서 실행을 하고 실행 결과가 내려온다라는 개념을 그대로 갖고 있던 게 웹의 어떤 특성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결국 만들어낸 게 가상돔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동작을 하면서 이제 보겠죠. HTML에 바뀌는 부분을 먼저 가상돔이라고 해서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쪽에서 먼저 반영을 해요. 반영을 하고 그 이후에 실제 HTML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하고 딱 비교를 해서 틀린 부분만 다시 PC 안에서 바로 다시 그려주는 이런 부분으로 완전히 기존의 이제 웹의 특성과 반대되는 이런 개념을 적용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렇게 그려지고 하는 이렇게 표현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스무스해졌어요. 스무스해지고 굉장히 빠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눈으로 보는 이런 부분들이 다이나믹해진 것이죠. 빠르고, 그죠? 그리고 막 입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런 부분들의 어떤 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HTML 컴포넌트화를 또 했습니다. 물론 참, 요 리액트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를 문법이 똑같지는 않아요. 조금 이게 확장 개념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좀 확장 개념을. 자, 그래서 그런 확장 개념을 좀 사용하면서 뭘 또 잘 해놨냐면 HTML 자체를 컴포넌트화를 좀 딱 시켜놨어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웹에서 보면 HTML 가지고 우리가 조합 형태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인크루드 말고는 없죠. 다른 페이지에 만들면서 하는 방법은. 자, 물론 또 이런 부분도 있긴 있네요. jQuery 갖고 뜯어다가 자바스크립트 펑션 내에서 jQuery 갖고 좀 만들어내는 부분도 좀 가능은 해요. 근데 걔는 동적으로 이게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자, 그런데 요 리액트 부분 그 프론트엔드 개발 프레임워크에 있는 요 HTML 컴포넌트화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자바스크립트 함수 내에 바로 HTML 코드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알랄이 전부 다 HTML 하나로 다 통으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기본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HTML 부분 조각조각들을 딱 갖다 놓고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자바스크립트가 처리를 하면서 걔네들을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레고 블록 하듯이 다이나믹하게 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테이트라는 또 개념들이 있는데, 이거 뭐냐면 뭔가 이제 실제 서버하고 주고받고, 그 다음에 화면에 뭘 보여지고 하는 부분에 어딘가는 좀 이렇게 그 자료들을 저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웹은 실제 서버에서 동작하는 거하고 PC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거하고 물리적으로 끊겨 있어요. 둘의 통신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보면 내가 주고받는 부분들은 실행 결과가 내려온다라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좀 이 메모리, PC 메모리에 좀 저장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값을 저장해 놓고 갖다 쓴다라는 좀 이런 부분으로 좀 많이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 봐서는 또 각광을 굉장히 많이 부분 중에 많이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이티브 앱, 리액트 네이티브 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앞에 있었던 이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것을 이용해서 앱을 만드는 화면처럼 그대로 보이고 동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개발하는 기술은 거의 웹에서 표현하는 HTML하고 비슷하게, 물론 태그가 HTML 태그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약간 이제 좀 다른 태그 이름을 쓰긴 하는데 거의 HTML 태그하고 유사한 형태대로 화면 부분을 정의라고 만들 수 있게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면 실제 그 프론트엔드 개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면 웹하고 앱하고 동시에 만들어내서 동시에 이렇게 퍼블리싱을 할 수 있다. 바로 출시를 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큰 장점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게 교수님 말씀 3세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이전에 있던 이제 jQuery들이 SPA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제 프레임워크 사용으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앱 개발하는 부분도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앱으로 이렇게 계속 전환되고 있는 게 이제 현재 추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론트 엔드와 관련돼서 개발자 채용 유형을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뽑습니다 라고 나오면 대부분 SPA 개념의 프론트엔드 개발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개발하는 개발자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리액트 또는 앵귤라 또는 뷰 사용 가능자.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세 개를 다 사용 가능자 뭐 이런 경우도 뭐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하지만 특정 개발 프레임워크를 콕 찍어서 요거를 활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해져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이건 이제 신입을 좀 뭐 뽑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개발한 개발 경험자를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교수님 부가적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이제 좀 어떤 게 있냐면 새로운 그 개발 프레임워크들이 이제 막 출시가 돼서 나오면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그냥 갖다가 쓰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공부를 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이제 프로젝트 또는 이제 그 우리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되겠죠.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좀 뽑아내야 되고 걔를 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이 되지? 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정립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항상 이제 어떤 프레임워크가 도입될 때 초반에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고 또 좀 세월이 지나면 그런 프레임워크를 써봤던 경험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험자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부분 이럴 때는 이렇게 할 프레임워크를 쓰면 돼. 이럴 때는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쓰면 돼. 라는 것들이 좀 관습적으로 개발자들한테 공유가 됩니다. 근데 현재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 프레임워크들은 이제 막 도입해서 활성화되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이제 그 개발자들을 찾고 있죠. 찾고 있는데 지금 개발을 안 해본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거를 뭐 어떻게 활용하는 게 잘 쓰는 거지 하고 앞에서 막 공부한다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최근 추세는 해본 사람, 이걸 갖고 딱 해본 사람. 그래서 딱 들어오면 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딱 데리고 요거를 이 프레임워크를 요렇게 쓰면 되고 요렇게 이런 경우에는 요렇게 써라라고 하는 가이드도 잘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자꾸 찾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 굉장히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티브 앱 개발자는 뭐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애플, iOS 이걸 활용을 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전통적인 네이티브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입니다. 자, 근데 요거 앞에서 설명했죠. 프론트엔드 개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면 거의 동시에 뭐 웹과 앱이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떤 수요 자체는 좀 점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IT와 관련된 이런 직무가 그래요. 막 확 해서 수요가 많고 막 각광을 받다가도 어떤 새로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거나, 그죠? 아니면 또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확 다른 기술로 전이가 되거나 이러면 갑자기 수요가 많다가 갑자기 수요가 뚝 떨어져요. 그리고 또 그런 수요에 따라서 갑자기 몸값이 막 올라갔다가 몸값이 뚝 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변화무쌍한 게 우리 전공과 관련되는 어떤 특히 개발과 관련되는 진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UI 개발 도구를 활용을 해서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있어요. 이 UI 개발 도구는 이제 해외에도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좀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그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들이 좀 있어서 외국에서 개발된 UI 개발 도구들은 그렇게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잘 쓰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나라 국내에서 개발한 그 국산 UI 개발 도구들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웹스퀘어라고 하는 것하고 넥사크로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물론 교수님 여기 작성은 하지 않았는데 또 리포트 개발 도구라고 해서 이제 우리 출력물 뭐 예를 들면 PDF로도 만들어내고 엑셀로도 만들어내고 뭐 하는 이런 것들도 해주는 그런 개발 도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또 개발자들이 필요로 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개발자들은 뭐냐면 이제 이 회사 개발한 개발 도구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그 도구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제 눈에 보이는 UI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import, 그 다음에 뭐 select, 즉, 그 다음에 또
레디오 버튼, 뭐 그리드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같고 그 다음에 또 개발자들이 좀 바로 갖다 쓸 수 있는 이런 공통 기능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쉽게 웹 화면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물론 뭐 이런 제공해주는 이런 거를 가지고 몇 개의 UI 컴포넌트를 가지고 또 하나의 또 UI 컴포넌트를 뭐 만들게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공해주는 공통 기능 또 몇 개에다가 또 제공해주지 않아서 내가 추가로 공통 기능을 만들어서 낑겨서 또 하나로 만들거나 이런 것도 뭐 이 UI 개발 도구를 활용해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들을 활용해서 개발하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웹 화면들을 막 개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최근 추세를 보면 요 웹뿐만이 아니라 이제 앱도 굉장히 그 대두가 되다 보니까 아직 완전히 교수님이 봐서는 완전히 네이티브 앱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하이브리드 웹, 즉 그 HTML5를 준수를 해서 스마트폰에서도 이상 없이 하는 부분까지 다 이쪽에서 다 좀 이 UI 개발 도구들이 환경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사회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이제 개발자들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은 그 해당되는 뭐 웹스퀘어 개발 도구 경험자, 활용 가능 개발자, 넥사크로 활용해서 개발 가능한 개발자라고 해서 아예 명시돼서 나옵니다. 아예 명시돼서 그래서 아예 명시돼서 나온 사람에 한해서 개발자로 쓰겠다 이렇게 합니다. 또는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곳에서는 뭐 신입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을 프로젝트에서 실제 뭐 프로젝트에서 몇 년간 뭘 해본 사람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채용 공고가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